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이네요. 지금 비가 많이 왔죠. 이렇게 폭우도 쏟아지고 홍수도 나고 자연재해를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잠 못 자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사실은 이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또 했어요. 괜찮냐? 지금도 비가 그쳤다가 또 쏟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안전한가 이렇게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아직 피해를 봐가지고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에게도 또 위로와 또 기도를 보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자.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돕는 방법 중에서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자. 그게 또 남편을 돕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걸 정했어요. 남편들은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를 싫어한다. 내 남편도 다르지 않았다. 낮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기 싫어하거나 평일에 택배나 세탁물 받는 것을 꺼렸다. 이거는 3, 40대 초반? 40대? 그럴 때 얘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저러지? 왜 낮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기 싫어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세탁물 가지고 오거나 택배가 올 때 나보고 받으러 가라고 하나 정말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럴 땐 남자들은 싫대요. 왜 싫으냐 했더니 사람들에게 그 일 없는 사람, 집에 있는 남자로 보일까봐. 그렇구나. 그때 자존심 상해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냥 물어봐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여자들이 느끼기는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 또, 재택근무.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 더 많이 재택근무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고, 프리랜서도 많고, 그런 세상에 무슨 그게 문제인가 그런 생각했지만, 저희 남편이 지금 60대를 바라보는 연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3, 40대는 사회적인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대요. 근데 저희 오빠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그럴 때는 이제 낮에 쓰레기 버리라고 말 안 하고 밖에 나가도록 안 하고 제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저녁에 버리겠다 하면 저녁에 버려라 이렇게 하게 되고 택배나 세탁물은 제가 받고 이렇게 했죠. 그게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래요. 자, 내 강의 시간에 맞춰 기쁘게 차를 운전해서 데려다 주었는데 도착해서는 서둘러 벗어나고 싶어하는 걸 남편을 이해했다. 이것도 정말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정말로 스케줄을 조정해 가면서 저의 강의 시간을 이제 운전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운전을 해줘요. 너무 기쁘게. 그런데 가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 목사님, 사모님 뭐 이렇게 담당자 안 만나고 바로 간다? 나 교회 주차장에다 주차 안 한다? 나 다른 일 있다고 갔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왜 저러지 했는데 그것이 알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저는 좀 물어보는 스타일이고 또 저희 남편은 대답을 굉장히 겸손하게 장착하게 잘 말을 해줘요. 그래서 또 알게 됐어요. 그럴 때는 자존심이 상해서래요. 그냥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봐 저 일 없는 사람 남편은 아내는 강의하러 다니는데 남편이 일이 없어서 운전이나 해주는 사람 이렇게 또 오해받을까봐 그럼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점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지켜주겠다 그래서 여보 나 있잖아 저기 골목에 아니면 교회 앞에 내려주고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저도 이것도 많은 연습을 하면서 익혀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 얼마나 좋은 남편이냐면 제가 강의하고 있는 시간 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강의 끝나면 제가 또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한 2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참 정말 잘해줘요. 그럴 때도 또 이런 얘기 하죠. 혹시 누가 나 이렇게 남편이 데려다 주는 줄 아는 분이 왜 안 들어오시고 목사님이 어디 가셨어? 그러면은 일하러 갔다고 잠시 누구 만나러 갔다고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커피숍에서 저를 기다려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 저를 기다리면서 일을 해요. 뭐 책을 쓰거나 뭐 뭘 정리하거나 뭐 이런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남들이 그렇게 비칠까 봐 하는 거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것을 막 우리가 왜 체면을 중시하고 왜 저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이러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저럴 때 남자들의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고 지켜주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남편을 도와주는 것이다. 남편의 자존심이 중요했다. 이건 이제 3, 40대 또는 50대 초반의 일이고 지금은 또 오늘 이걸 계기로 또 물어봤어요. 오늘의 성찰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볼까요? 오늘의 성찰. 언제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는가? 남편의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언제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는지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요, 우리 여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계기로 이 책을 쓴 지가 좀 지났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오늘 또 물어봤어요. 당신은 요즘은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존심이 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게 없대요.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까? 전에는 사실은 저희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것도 자존심 상했나 봐요. 한참 열심히 사역하고 막 왕성할 때였겠죠. 네, 지금은 아니래요. 아프면 아프다. 뭐 혹시 또 남자들이 제일 자존심 상해하는 게 뭘까요? 돈이 없는 것처럼 비치는 거, 돈이 없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것도 지금은 괜찮대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이게 바뀌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래도 찾아보자. 그냥 둘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냐, 찾아보자, 얘기해봐라. 근데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의 관계에서 외부 사람과의 어떤 눈에 비치는 거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둘 사이에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의 60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나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 때문에 최근에 남편이 자존심이 상했던 기억이 있답니다. 그래서 빨리 잊어버렸대요. 자존심 너무 상해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내 남편이 입안이 요즘 많이 헐고 면역이 떨어졌어요. 또 약간 허리도 약간 옛날에 젊었을 때 아팠던 부분이 약간 드러나는 것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안이 많이 헐어가지고 밥을 잘 못 먹었거든요. 요즘 나한테 나는 아파도 당신은 아프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못된 아내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내가 아프면 당신이 힘들까 봐 밥도 못 얻어 먹을까 봐 왜냐면 제가 이렇게 밥을 주잖아요. 내가 아프면 밥도 못 해주는 거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럴까 봐 나 아프지 말라고 말해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 가지 너무 이렇게 내가 너무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하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나는 아플 자유도 없고 아프기도 원하지 않는 저 가족들 왜 내가 아프면은 지들 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들 못 챙겨줄까 봐 이러면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이 언뜻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때 남편이 엄청 자존심 상했대요. 아니 내가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다니 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배우자 그런 것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때 남편의 어떤 진짜 가치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좋은 남편이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팍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 간섭으로 받아들일 때 사실 이 영상 찍을 때도 말을 많이 해요 남편이. 제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제목을 거의 이제 남편과 저희가 의논하고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러는데
저하고 성향이 많이 다르긴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못 보는 걸 또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꾸 도와주려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뭐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내용에만 치중하지 말고 꽃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오늘도 조언을 했는데, 제가 그런 말 하지 마라. 내 방식대로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오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건데 간섭한다라고 받아들일 때 자존심 상하대요. 우리 여자들이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하고 공통점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저 사실 이 두 가지 오늘 남편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면 몰랐던 얘기예요. 남편이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을 도와줘야겠다, 돕는 아내가 돼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 정해가지고 지켜오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거는 이제 15일 날 하겠습니다. 15일 날 남편의 변화를 따라간다. 근데 깜빡깜빡 할 때, 왜냐면 자꾸 변하고 변화가 빨라져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성찰, 언제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도 그러세요. 자네 이런 문제로 자존심 상해했지. 지금도 그럴 거야. 그 문제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대화가 돼요. 남편의 그래야지만 자존심을 지켜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지켜줘야 되는지 방법을 찾게 되지요. 그러면 가정이 지켜지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무기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자. 언제 자존심을 상해하는가? 사람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의 자존심 꼭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면서 좋은 아내가 됩시다.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